책을 좋아하는 소녀의 독후감, 끄적거림, 책에 빠져 죽지 않기. 지은이 이현우. 문학에 빠져 죽지 않기를 읽고 이현우님을 알았습니다. 문학에 빠져 죽지 않기를 재미있게 읽었던 터라 그가 쓴 책들을 다시 찾아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문학에 빠져 죽지 않기 책을 읽으며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으로 상심했는데 이 책에서 저자는 누구도 이토록 많은 책을 다 읽을 수는 없다고 하시니 저만의 일이 아님이 안심됩니다. 책을 읽으려고 노력했던 때가 40년 전 고등학생 시절입니다. 책이 그렇게 흔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세계문학 전집을 예로 들더라도 내용이나 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 책에 대한 생각이 그때로 갇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도 변했고 세월은 또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제가 평범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그 40년 동안 많은 훌륭한 작가들의 대단한 책들이 나와서 고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책을 조금 읽어보려고 하니 정신이 아득하고 무엇을 먼저 읽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이 부끄럽지만 저의 현실입니다. 이런 저의 현실에 작가는 정확하게 문제점을 짚어줍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책을 안 읽는다고 생각하는데 안 읽는 것이 아니라 못 읽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 역시 안 읽는 것이 아니라 못 읽는 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제가 책을 못 읽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려워서 못 읽는다고, 이해가 안 돼서 못 읽는다고, 글자만 읽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저의 독서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책이 나왔던 40년 동안 도대체 저는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요? 지금 마음만큼 차분히 다져먹고 독서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인권의 노래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저의 삶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권의 책을 선택했을 때 99권의 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이제는 그만큼 책을 선택함에도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한 권의 책을 아무렇게나 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권이 99권에 맞먹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니 그 책을 읽는 동안은 집중해서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저의 수준 미달로 못 읽었거나 잡다해서 골이 아픈 책은 과감히 접는 결단도 필요하고 제 수준을 끌어올릴 가치가 있다면 고통을 견뎌야 할 것이며 그런 책을 고르는 안목도 키워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수준에 맞는 책을 고르려면 먼저 책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현우님의 책에 빠져 죽지 않기는 매우 유용합니다. 여러 방면의 책 소개를 묶어놓은 책입니다. 책, 인문, 역사, 정치, 사회, 문화, 과학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관련된 책들을 소개합니다. 대략 200권 정도의 책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 책과 관련된 또 다른 책들이 논평에 담겨 있으니 300권 정도의 책이 소개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카테고리가 있어 책의 종류를 고르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것 같은데 이것으로 이 책은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소개하는 책 안에서 어느 정도 문제의식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은 보너스입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신자유시장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인류 역사상 민주주의만큼 좋은 제도는 없었지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대안은 성숙된 개인들의 표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좀 더 똑똑해져야 한다는 뜻이지요. 많은 작가들의 많은 책들이 소개되어 있는 가운데 각자 조금씩 방향이 다른 책들임에도 어느 정도 귀결되는 느낌은 대동소이합니다. 결국 책을 쓰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우리 인류가 좀 더 좋게 잘 살아보자라는 의미에서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작가는 서평으로 만들어진 이 책에서 서평에 하는 일도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서평은 책을 소개할 뿐 아니라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도 알려줍니다. 이제 책은 넘쳐나고 누구도 그 모든 책을 다 읽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읽지 않은 책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 서평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설민석 님의 강의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아무리 어려운 책이나 역사 이야기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귀에 쏙 박히도록 넣어줍니다. 지식에 목마르고 이해력이 턱없이 부족한 저에게는 입안의 조총처럼 찰싹 달라붙는 강의입니다. 며칠 전 1830년대 소설인 발자크의 나귀가죽 소설을 읽을 때 설민석 님의 프랑스 대혁명과 왕정복고에 대한 강의를 들은 것은 저의 행운이었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발자크의 소설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서평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서평만 읽어도 도움을 받고 이것을 길잡이로 스스로 관심 있는 책들을 읽어나가다 보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책을 읽는 내내 또 작가에게 부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어느 정도 읽은 사람의 여유로 그달 주제를 가지고 책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부러워하면 진다고 했는데 이건 대결구도에서의 이야기이고 독서는 대결구도가 아니라 서로 독려하고 다독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독서 안에서는 부러워하면 닮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작가가 책을 읽는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쓴 글을 옮겨봅니다. 독서 능력의 여부가 국민의 수준을 결정하고 그 국민의 수준이 다시 정부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독서의 사회적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책을 읽는 능력은 각자가 나를 만들어 나가는 최상의 방책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더 나은 정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로 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 우리가 무엇을 읽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미래가 달라진다. 독서는 우리 자신을 바꾸면서 동시에 이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힘이다. 본문층에서 이 글대로라면 마음에 안 드는 정치나 정치인이 있을 때 술 먹고 욕할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독서를 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남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저 자신부터 더 나은 나를 위해 더 나은 공동체의 일부가 되기 위해 독서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책의 분량이 750페이지이고 소개되는 책이 300여 권 됩니다. 제목만 정리하는 데 시간이 8시간 걸렸습니다.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개받는 책은 고전이나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책 안에는 여러 방면에서 평상시 소개받기 어려운 책이면서 괜찮은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야무진 저만의 도서관을 마련한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어느 정도 읽을 순서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뽑은 것이 이덕일님의 정도전과 그의 시대, 조유식님의 정도전을 위한 변명, 김탁환님의 혁명,
광활한 인간 정도전입니다. 제가 어느 분야보다도 역사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더 디테일하게 읽고 싶은 마음이고, 정도전은 태조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한 사람이며 경복궁의 많은 이름들을 손수 지은 천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도전 하면 왠지 최영 장군이나 정몽주와 비교해 봤을 때 고려 입장에서 보면 충신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면이 더 강하게 제 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에 대해 잘 읽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뽑은 것은 미야지마 히로시의 나의 한국사 공부, 도노무라 마시루의 일본인이 바라본 조선인 강제징용이 내용인 조선인 강제연행이란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도전을 업적보다 충신이 아닌 것에 무게중심을 두었던 저의 보수 성향은 지금까지 일본인이 쓴 책은 되도록 읽지 않으려는 경향을 띄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탈피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일본인이 보는 조선의 역사나 일제시대의 관점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뽑은 것은 위르겐 오스터 함멜과 닐스 피 페테르손이 쓴 글로벌화의 역사, 가나타나 고진이 쓴 세계사의 구조, 존 허스트의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세계사입니다. 이렇듯 이현우님의 책에 빠져 죽지 않기는 숨어있는 명저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고 자신만의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키보드를 두드려 책을 검색할 즐거운 생각을 하며 독후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만나요.